안녕하세요. 금일은 홍해 위기로 인한 글로벌 원유 수송로의 격변과 그 경제적 파장을 상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인 홍해 항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지름길이 막히자 거대한 원유 운반선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기술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해 항로의 안보 위기는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발달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선박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속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 양부항에서 출항해 중국 닝보와 저우산 터미널로 향하던 에너지 수송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코 시핑이 운항하는 33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시시 위안시우호가 수송을 중단했다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기술을 돌린 사례는 현재의 안보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래 사우디 양부항에서 출발하는 경로는 원유 수송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항로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로의 핵심은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벨시시가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한 번에 항해하는 만재 직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항해 거리를 최소화하여 연료비와 선박 임대료를 극적으로 아낄 수 있었던 이 효율적인 지름길이 지금은 폐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우회 항로는 지리학적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동쪽인 아시아로 가기 위해 선박은 먼저 북서쪽인 지중해로 진입한 뒤 다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10,000마일 이상의 대우회를 감행해야 합니다. 특히 거대 원유 운반선은 선박이 물에 잠기는 깊이인 흘수, 드래프트, 제한 때문에 원유를 가득 실은 상태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 지표면을 가로지르는 서미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는 복잡한 과정이 추가됩니다. 먼저 아인소크나 터미널에서 원유 일부를 파이프라인으로 옮겨 배의 무게를 줄입니다. 무게를 줄인 선박이 수심 제한을 피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지중해 쪽 시디 캐리르 터미널에서 다시 원유를 배에 싣는 재선적 공정을 거칩니다. 이후 선박은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 대서양으로 나간 뒤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 고난의 강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항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대조해보면 물류 비상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운송거리는 기존 6,000에서 6,500캐리에서 14,000에서 16,000캐리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에서 22일이면 충분했던 운송기간은 45에서 50일로 늘어났으며 이는 3-4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더욱 뼈아픕니다. 만재 직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미드 환적 공정이 필수가 되었고 연료비와 임대료가 폭등하며 전체 물류 비용은 최대 2,300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군의 직접적인 공격 리스크가 선박의 운항 능력을 뜻하는 톤마일의 급증과 선봉량 부족이라는 거대한 변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 발시시 운임 급등의 핵심은 단순한 항로 변경이 아니라 운임비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서는 약 20에서 22일이면 가능했던 운송이 수에즈 우회 및 희망봉 경유 항로에서는 45에서 50일까지 늘어나면서 선박 한 척이 더 오랜 기간 묵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선봉량이 급감하고 선박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임이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우회 항로는 운항거리가 약 2.5배 증가의 연료비와 보험료, 선박 임대료가 크게 상승합니다. 여기에 서미드 파이프라인 환적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전체 운송비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화주들은 더 높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고 선주들은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클락슨 리서치가 평가한 최근 발시시 운임은 미국 걸프 중국 항로가 하루 11만 2,200달러, 서아프리카 중국 항로가 하루 10만 5,000달러인 반면 중동 걸프 중국 항로는 하루 44만 4,2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발시시 운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우회 운항에 따른 선복 부족과 운송비 상승이 운임시장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희망봉 우회는 운송거리를 늘리는 문제를 넘어 선박 회전율을 떨어뜨려 운임비를 수배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며 현재 발시 운임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우리 실물 경제에 세 가지 치명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경고합니다. 실질 선복량의 감소입니다. 배 한 척의 운항 기간이 2.5배 늘어나면 동일한 양의 원유를 나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배가 필요해집니다. 이는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배가 줄어드는 실질적 공급 감소 효과를 낳아 유조선 운임을 폭등시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잠금 상선이 중동 항로에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시시 운항으로 하루 51만 604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하급수적 운송 비용 상승입니다. 늘어난 항해 거리만큼 벙커유 소비가 막대하게 증가하고 선박 임대료와 수에즈 운하 통항료, 파이프라인 이용료가 겹겹이 쌓여 물류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에너지 도입 단가 및 물가 압박입니다. 운송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 발생하는 금융비용, 이자, 과 유가 변동 리스크 노출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는 결국 국내 정유사의 정제 마진을 압박하고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석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홍해 사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유연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시디 캐리르와 같은 전략적 거점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희망봉 우회가 일시적 방편을 넘어 상시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해상로의 변화가 우리 일상의 경제 지표를 흔들고 있는 지금, 공급망의 보궐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